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오랜만에 찐시황 Hello Everyone으로 시작하는 찐시황입니다. 네, 힘차게는 시작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so dirty합니다. 이런 좀 저질 시장에서 그리고 살아남으시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래도 종목들이 막 움직이니까 종목 매매하시느라고 정말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종목들 막 움직이는 것 따라서 열심히 좀 보강시키시는 분들은 위너십니다만, 저희가 또 그렇게 잘 못해요. 예, 또 갖고 있는 거 있고, 그렇게 되면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그 다음 날은 또 여기, 조금 지나니까 다시 돌아서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산불처럼 번지는 이런 시장에서 그때그때마다 딱딱딱 잘하시게 되면 뭐 다 저희가 그냥 트레이더 김, 트레이더 박, 예, 트레이더 황 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못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 생각보다 처져서 시장에 안 가다 보니까 묵직해지는 이런 상황들, 이거 보고 오히려 고민이 더 많아지시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라도 좀 꿀럭꿀럭 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시장이 간다고 하더라도 계좌가 거기 따라가지도 못할 수 있는 심정인데, 이거는 종목들만 막 산발하다 보니까 더 괴롭고, 게다가 시장도 안 가고 막 이런 흐름들 쪽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봐야 될 거,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다음은 또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는 체크를 해가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시장 분위기 먼저 잠깐 보시게 되면은, 오늘 미국 시장은 가다가 약간 좀 주춤합니다. 주춤한 쪽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미국의 기술주 쪽에서의 흐름들이 약간,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잠깐 언급은 드렸었는데, 그게 뭐 특히 기술주 쪽입니다. 기술주 쪽으로 약간 좀 묵직해지는 모습들. 그래서 아마 요 간극이 좀 있던 만큼 요거는 좀 약간 조정권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중국 쪽 한번 볼까요? 중국 쪽 하면 대차게 올라옵니다. 대차게 올라오는데 딱 저항에 맞췄죠. 이 저항에서 지금 지난번처럼 안착해서 그냥 위쪽으로 훅 달려주는 이런 게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제 거래 확 터지면서 저항까지 바싹 들어오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지금 중국의 홍콩 쪽이 약간 아직 좀 더 남아 있어요. 여기 정도까지는 한번 좀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도 툭툭 들어온 자리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니까요. 네, 그래서 안착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중국의 큰 변화가 나올지는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보고, 일단 차라리 그러면 중국이 쉬고 미국이 계속 가고, 그러니까 중국이 좀 달려주고 미국이 약간 좀 쉬어주고 하는 쪽에서도 변화가 나오게 되면 국내 증시가 중국 따라서라도 한번 좀 고개를 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냥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떠나볼까요? 오늘 미국 시장 마감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미국에서 오늘 나왔던 뭐 가장 또 중요한, 우리 연준님이 많이 보신다. 예. 연준 의장님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발표됐던 게 이 PC 지표, 특히 코어 PC가 쪽으로만 보게 되면은 일단 전년 대비해서 2.9% 예, 상승했고, 그러다 보니까 3% 밑으로 내려갔고, 저희가 연준이 목표하는 게 2%대 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가 목표치를, 네, 그런데 이제 2% 후반이지만 아이고 이제 다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3% 하회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21년 3월 이후 몇 년 만입니까 이게 낮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쪽에서 지금 예상된 수치보다도 낮았다라는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에너지와 식료품 이거 포함이냐 제외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다라는 쪽이고, 소비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 보니까 0.7% 늘었다. 예상치보다 더 늘었다. 근데 연말 쇼핑 시즌 영향이다. 뭐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고, 워낙 근데 쇼핑 시즌인데 생각보다 강하다. 그만큼 미국의 소비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 다 통합해서 보니까 물가는 생각보다 이제 쭉 하고 안정으로 들어간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바라보는 게 두 가지죠. 물가와 경기. 근데 경기를 정확하게는 고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용 이 두 가지를 봤었을 때 고용 쪽이 이제 둔화되는 게 확인돼야 물가 둔화되고 고용 둔화되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이제 빠르게 올랐으니까 잡혔어. 금리 인하할게. 이쪽으로 가닥을 잡을 텐데 요 경기와 경기와 고용을 바라보는 요 시각 쪽에서 일단 경기를 얘기하는 대부분의 지금 지표들 보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거 보면은 일단 GDP 뭐 여전히 생각보다 좋습니다. 3.3이 뭡니까? 예.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소비 심리는 약간 두드러지다가 또 다시 턴하기 시작합니다. 소비 쪽 괜찮고 제조업 쪽 볼까요? 지난번에 1월 달 그러니까 지금 2월을 바라보면서 이어지는 1월 달 합성 PMI 지수 보게 되면 50.3. 예. 이것도 오랜만에 50점을 넘어갑니다. 다 좋습니다. 예, 미국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이게 만약 지표적으로 변화가 약간 두드러지는 걸로 가면서 이어졌으면은 금리 이제 본격적이겠다라고 했는데 점점 더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앞서 나갔던 거죠. 한때 그 페드와치 쪽에서 얘기하는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거 봤을 때 3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한때는 뭐 70% 이상 거의 이제 3월에 할 거야라고 봤던 게 이거 아니네 하면서 지금 거의 47.4%가 50%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긴가민가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바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죠. 다음 주 가게 되면 고용지표 발표됩니다. 고용지표에서 아마 저희가 예상하는 정도로 고용이 두드러지는 걸 보여줄까? 전혀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용지표 발표되게 되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너무 앞서갔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먼저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먼저 갔다고 해서 그 기대감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짱짱해요. 네, 뭐 나머지 글로벌 국가들 괜찮아요. 근데 왜 한국만 이 모양이냐고요. 금리나 기대감 후퇴됐다고 주가 조정받는 건 왜 한국만 이럽니까? 네, 안 좋은 건 다 갖다가 반영시키면서 그러고 있는 거 참 열불이 나죠. 네, 그런 쪽에서 종목들 보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가 쫙 갔던 게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텔. 이게 가이던스 예상치를 못 들면서 뭐 주가 10% 이상 쫙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AMD 다 같이 같은 반도체라고 밀려가고 있고 거기다가 또 반도체 쪽에 KLA 반도체 장비 쪽이죠. 가이던스 실망으로 한 6% 이상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으로는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AI의 대표적인 투자 확대가 이어졌을 때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인프라 그리고 또 하드웨어 쪽 이쪽은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국내 시장에서도 약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분위기란 거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약간 단기적으로도 반도체에 약간 쉼 현상 이거는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한번 쭉 보면서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미국의 동향들 특히 뭐죠 외환 시장의 달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매크로 지표 쪽에서 체크해야 될 것들 중요한 것만 보게 되면 달러도 일단 강세도 아니고 약세도 아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리가 그렇게 썩 기대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려고 했더니도 버티고 위로는 가는데 약간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저항선을 여기를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툭 튀어내버리게 되면 만약에 104대로 진입 시도한다. 이번은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폭을 나오기 시작하겠죠. 원화 약세면 시장에 좋을까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옆으로 횡보해서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길어지게 되면 다음 방향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일단 그냥 해서 갖다가 자연스럽게 소멸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딱 기점을 봤을 때 딱 102 달러 인덱스로 102, 104 둘 중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104 쪽으로 향해 간다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외국인들이 안 사. 아니면 차라리 104로 가는데 이게 시도했다가 빠지는 쪽으로 나온다. 이럴 때는 그냥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산다. 이거는 앞으로 좋은 현상이겠죠.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104로 가느냐 101 쪽을 이탈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흐름들을 바꿔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요거 한번 볼까요? 광고가 왜 삭제됐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저희가 보는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을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여름 때부터는 사라. 쭉 해서 올라왔습니다. 사서 올라갔는데 ETF 현물 ETF 승인 받고는 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뭐 48,000 이렇게 막 들어갔었을 때 이때는 매도 기회 이거 따라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로 밀리죠. 그리고 4만 달러 밑에서 대응하시라. 예, 4만 달러 밑에 들어왔죠. 다시 42,000 쭉. 네. 무슨 제가 비트코인으로 리딩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트레이더의 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나라 배나라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 보이면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지금은 42,000 넘어가기가 조금 버거울 겁니다. 이 단계가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42,000, 44,000 여기는 단기적으로 쫓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혹시나 4만 달러대 밑으로만 계속 보시고 4만 달러 초반 밑 이 정도쯤에서 타겟 잡으시고 그 정도 보시면서 다음 변화 제가 보기에는 한 2월 넘어가야 다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기회 되면은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런 쪽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는데 이더리움은 좀 더 쳐졌죠. 예, 그렇다고 이거는 이더리움은 제가 보기에는 22,000 초반대 이거 공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초기에는 무거울 겁니다. 이더리움 무거울 거고 비트코인이 가는 거 보고 뒤 후속 시세로 2등주가 쫓아가는 느낌과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러다가 코인 방송입니까? 815 코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시면서 어떤 큰 그림 쪽에서 시장의 변화들을 이해를 해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국의 채권 보겠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이쪽도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은 쉽게 안 죽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 지표 괜찮다. 여기에 베팅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이 정도 라인, 그러니까 4.1대 넘어가서 거기 안착하게 되면 시장이라는 건 국내 증시가 더 맞는 거죠. 왜냐면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서 거기서 나왔던 부분 보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하셨을 때 이게 강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굳이 신흥국이나 아니 다른 국가 쪽에 뭐하러 돈을 줍니까? 그냥 미국에 붙어 있으면 되죠. 이게 약세로 가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유동성이 차리 쪽 말고 다른 쪽으로 그래야 이제 신흥국이나 여러 가지 관점 쪽으로 퍼질 텐데 지금 상황은 여전히 4.2, 4.1대 위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아까 달러랑도 똑같죠. 아까 말씀드린 달러랑 그리고 또 10년물 국채 채권이랑 지금 자리를 보게 되면 아직 한 단계 레벨업 됐는데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동공지진 막 보이면서 어디 갈까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방향성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자리 위치 자체는 생각보다 좀 높은 위치입니다. 그 기준선이라고 생각하는 위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영향을 받고 이게 다음 자리가 위로 턴한다. 시장에 별로 안 좋죠. 근데 아래로 턴하면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아이고 좀 한풀 꺾였네 라고 생각하고 있죠. 제가 8.15 모니터에 나와서 아침에 계속 장 시작 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시장이 매크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지금 썩 움직일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무시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오늘 갈 종목이나 얘기해 주세요. 예, 이거보다는 계속 시장 흐름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야 안 좋은가요? 그냥 종목만 막 가는 게 좋은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섹터 종목보다 이제 시장 큰 그림들 그려가자라는 쪽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4.1 이탈해서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약간 시장에 대해서 묵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게 역으로 들어와서 아마 여기를 돌파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위험 신호입니다. 4.3입니다. 요 역의 라인들이 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파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좀 시장에서 부정적인 신호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쪽에서 국채금리에 대한 동향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제발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라는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는 일단 턴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네, 편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때 제가 이제 지적적 리스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75대 이상 넘어가는 거 보고 안착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약간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요거 봐라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패턴 보게 되면 이렇게 원형 바닥격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거 되게 단단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75가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뀝니다.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다음 저항 때 약간 $80대 부근을 시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들어오고 조금 더 민감한 가격대 $82대 요 라인들이 이제 저항이 돼 있는데 안착해 버린다. 그러면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뭐 풀린 거 없는데, 뭐 지난번에 어젠가 뉴스에서는 뭐 러시아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미국한테 우크라이나랑 휴전할 생각이 있다 뭐 이런 거 타진했다고 하는데, 그냥 뭐 그런 찌라시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뭐 낮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수요 쪽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수요는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그리고 중국이 신경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텐데 여기에 지금 심리적으로 반영이 들어오는 거죠. 또 하나 공급 쪽은 공급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특별한 변화도 없을 텐데, 공급 같은 경우는 일단 북미 쪽에서 유가만 올라오게 되면은 자 아직 뭐까지는 뭐 그냥 명목상으로는 다 어떤 공급 축소, 그래서 지금 감산 쪽에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쪽에 캐나다, 미국은 신났죠. 올라오게 되면 자 우리 뽑았던 거 쉐일을 중심으로 자 공급할 거야 이러고 있다 보니까 약간 엇박자가 나와서 추가 공급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요런데 수요 쪽이나 요런 데에서 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좀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80대 안쪽으로 중요한 저항들이 터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요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우라늄이 그렇게 사재기를 하고 이렇게 어떤 약간 전략적 자원적으로 각국이 사재기를 하고 있을까요?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 에너지가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왜 높아지겠느냐? 지금 뭐 다 친환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걸로 보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가 이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네. 그러면 생각했던 대로 전력 수급 계획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럼 그거를 원전 쪽으로만 계속 보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라도 계속 보강을 해놓자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고,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AI가 끄는 변화. AI는 지금보다 그러니까 최대 지금 에너지를 무지막지하게 쓰고 있습니다.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쪽으로 나와서 저희가 모든 IT기가 이제 전기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기반이 맞춰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적어도 최소 3배입니다. 지금 평소 생활보다 AI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생활을 편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에너지는 한 3배, 과거보다는 이상 더 필요합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과연 효율적인 에너지가 뭘까요? 지금 현재 대안은 원전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석연료도 안 되겠다. 이거라도 그쪽으로도 계속 또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장기적인 관점 쪽에서는 이런 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유가 관련주 보셔야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당장 유가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흥구석유? 네.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이런 쪽들 아마 움직임이 가운데가 따라갈지는 이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네, 그냥 알아서 뭐 또 그런 도시 가스 관련 가스는 아닐 텐데 그래서 그런 쪽들 또 움직임은 또 들썩들썩 할 겁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나오는 이제 경기 민감주 관련된 쪽들, 경민이나 약간 고개가 들까 이런 것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조선 이게 더 핵심인 것 같고요. 조선주가 유가 올라가면서 또 움직이는 반응들은 또 강력하겠죠. 거기다가 강력보다 이번에 실적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번에 HD현대중공업 실적 잘 나온 거 보세요. 그거랑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조선 쪽도 생각보다 이런 기반들이 마련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에너지 강세에 따른 아이디어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봤었을 때 유가가 또 올라온다. 물가는 또 자극한다. 금리가 또 멀어지겠네요. 이런 스토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썩 좀
느낌이 좀 거시기한데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가끔 보여드리는 거, 상하이 철강 선물. 네, 중국이 진짜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거기서 실물과 관련된 쪽으로 많이 보는 지표가 상하이 철강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언제 이렇게 또 터냈죠? 이렇게 저항선 이렇게 따라가던 채널 쪽에서 이걸 바로 터내서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서 레벨업이 된 이 과정들처럼 이제 또 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공기의 질 안 좋아지는데 또 킥킥거리겠네. 아우 내 비염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런 관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 쭉 빠졌던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동국제강, 우리나라의 철강, 화학 쪽이 이래저래 좀 고민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지금 주가가 턴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이 뭔가 약간 안 되겠다라고 변하고 있는 것은 이런 때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산업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네라고 하는데 이게 지속될까는 이제 분위기는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지속될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당장 저항은 또 이렇게 맞고 직전 고점 때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살짝 들어갔다가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게 아마 풀어줄 게 전인대 양회 이런 쪽에서 2월에서 3월 때 나오는 얘기들이 강력하게 이제 그때는 바로 시진핑 주석 얼굴 보이면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을 대규모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될까도 의문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나왔던 게 그러면 이제 경기 부양 돈을 또 막 투입한다. 그렇게 되면 그런 자금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위안은 약세로 가죠. 그리고 또 이 상황 쪽에서 그러면 위안화 약세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오히려 미국 쪽으로 자금들이 유출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긍정적일까? 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문이 되길 할 텐데 지금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쪽에서 거기서 포인트가 맞춰지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중국의 기대는 지금 너무 위축되어 있다가 변화가 살살 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일단 아까 보셨던 거 달러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위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두 번째 10년물 국채금리 이거 4.1 위쪽으로 해서 다시 턴하기 때문에 위치 안 좋습니다. 세 번째 유가 또 올라가서 저 위쪽으로 자리 잡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매크로 지표 좋지 못하다라는 쪽에서 확인해서 꺾이는 거 봐야 시장이 좀 강하게 들어오겠죠. 그게 아직은 마음대로 저희 바람대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게 시등국 입장인 한국의 입장 쪽에서 못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첫 번째 눈에 띄는 거 거래 없습니다. 반등이 들어오는데 약간 요 안쪽에서 충격받았던 거 두 번째 2522탈 해가지고 충격받았던 거 밑에서 돌아가긴 하겠지만 딱 보세요. 장중에 2500 거기 딱 찍고 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2480도 못 가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참 더티하네요. 시장 흐름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걸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검은색 여기 자리 이거 저항은 뚜렷한 부분들이죠. 쉽게 저항 돌파 못하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계속 저항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계속 시도하면서 저항을 뚫어내야 되겠죠. 계속 열려라 하고 꽝꽝 문을 위쪽으로 돌파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아직은 어렵다. 그러면 밑으로 계속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잘 보시게 되면 요 갭 나왔던 자리 여기와 함께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까지가 연결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큰 그림상은 지금은 아주 약간 높이 보게 되면은 밑으로 나왔던 부분들 그러면 자리를 한번 볼까요? 요 자리가 2440선 정도 요 갭 요 자리죠. 2440 일단 지지권 그리고 또 2480부터 요 자리죠. 여기 갔다가 들어온 자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계속 시도해도 멈칫 계속했던 자리입니다. 요 며칠 동안 2480, 2500 저항입니다. 이런 자리에 지금 저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체력은 지금 저질 체력입니다.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예탁금은 50조 못 가면 49조대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신용도 이때 되게 신기해요. 신용도 지금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하고 싶은 열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맨날 그냥 종목들만 왔다 갔다 아유 모르겠어 안 해. 괜찮은데 종목 왔다 갔다 할 만한 거 많은데 근데 시장은 내가 그런 거 지금 안 보고 시장 흐름들 보고 아이고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는 지금 한계가 보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2500에서 2480 저항입니다.
저항을 딱 보이고 있고 밑으로는 2440 지지권 쪽에서 여기서 일단 갇혀서 왔다 갔다 움직일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1월은 FOMC 끝나고 나와서 2월 달에 뭐 변화 나오고 수급 변화되기 전까지는 지금 시장은 여기서 멈춰 있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뭘 볼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지금 상황 쪽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시장은 이게 관여합니다. 이 얘기는 장 시작 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선물을 딱 위아래로 뭐 거의 뭐 정신없이 흔들어 놓고 일단은 뭐 밀어 놓는 거죠. 큰 흐름상을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입니다. 그렇고 그 안에서 그들은 옵션 플레이 뭐 한쪽으로 했다가 뭐 이렇게 쫙 갖춰 놓고 옵션을 가두리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돈 다 빼가고 있는 한국 이퀄 ATM. 예. 현금 필요해요. 한국으로 가세요.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고 이렇게 놓고 선물이 또 규모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주식 선물 이것까지 같이 겹치면서 규모를 훨씬 키운 다음에 니네 공모전 안 되잖아. 우리 이거라도 해야지. 말은 했지 뭐 시장을 얘기해 놓고 시장을 엄청난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그래 놓고 거기다가 약간 빼갈 거 다 빼가고 옵션으로 챙겨가고 이게 그들이 쓰는 전략입니다. 금융도 이런 애들 정신 차리게 한번 반대 포지션으로 빡 걸어줘가지고 아이고 오마이갓 이것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나오고 있어서 트레이더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돈만 다 챙겨가는 이런 쪽들. 근데 거기다 같이 방어해줘서 좀 시장을 한쪽으로 만들어줘야 될 기관들은 그냥 아이고 우리 외국인 형님 들어오셨네 이쪽 방향으로 가네 거기서 그냥 에헤헤 이방처럼 같이 움직이고 이쪽으로 가시네 에헤헤 이방처럼 가시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예, 좀 주권 좀 정신 좀 차려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그들도 돈이 없네요. 예.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가고 있고 연기금마저도 지금 주식 팔고 있는데 이거 그치느냐 그럼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돼서 1월 FOMC 끝난 다음에 2월 달에 변화가 들어오겠느냐 이거 갖고 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넘겨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냥 그렇다고 뭐 시장 플레이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에잇 모르겠다. 종목적으로 열심히 대응하고 그래도 보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강한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어도 미국은 계속 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 금리 이렇게 높을 때도 작년부터 쭉 올라왔어. 그러니까 금리는 인하 기대감이 사라져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I가 있어. I 이러면서 AI가 주축이 돼서 앞으로 기술의 혁명이 산업에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거야 라고 하는 이 기치 아래 지금 주가나 여러 가지 빅테크들 만든 종목 또 반도체 이런 쪽들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강국인 또 미국의 강점을 보여주는 쪽들 이런 게 강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바라보면서 다 움직이던 게 최근 들어서는 약간 피로감이 나옵니다. 이쪽 피로감이 나오게 되면 과연 그러면 미국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미국에 또 대체할 만한 섹터가 아직 크게 안 보이죠. 그렇게 되면 약간 고민이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만약에 유가가 저렇게 올라와서 지금 에너지 비용들이 높아진다. 그러면 AI에 들어가는 투자를 할 때 들어가는 전기로부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힘을 잃을 때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딱 열리면서 제가 찐시황에서 드린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올해 변동성이 커질 거다. 시장이 뭐 작년에 올랐기 때문에 올해 더 간다고요? 예, 다 틀렸잖아요 지금. 네, 그거 더 중요한 거 아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다. 게다가 또 차별화 얘기 드렸습니다. 올해는 연말 말씀드렸는데 기억해 보세요. 예, 차별화 국가별, 지역별, 한 국가에서도 섹터별 차별화 커질 것이다. 거기에 맞게 대응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시장 올해는 AI가 주축일 것이다. 특히 AI 쪽에서 하드웨어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된 게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찾아보자 이 얘기 많이 드렸었죠. 이게 지금 시장의 변화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지금 무지 강합니다. 알게 모르게 강한 거 이스트 소프트가 왜 강한지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했던 부분들 다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흐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감은 갑니다. 그러면 또 책임을 나오겠죠? 그것도 받고 다음은 어떻게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축은 AI 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여기 있다는 것은 꼭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맞춰가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섹터 쪽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시장이 변동성 관리하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추세가 맞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안쪽에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는 그러니까 즉 내가 포트폴리오가 내 계좌가 지금 나머지 갖고 있던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A부터 뭐 D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올랐다가 내려갔다. 근데 박스권일 때는 종목들은 고점이 왔다 갔다 똑같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약간 고점 저점이 낮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 하단부만 몇 번 온다고 하더라도 내 계좌는 줄어들어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짜증나. 와 무슨 박스 고점 돌파하나 싶었더니 다시 내려오고 이러고 있는데 갖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또 하향만 되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 몰라 주식 안 해. 그러면서 방치하고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현상 쪽에서 지금은 그러면 여기 계좌가 있는데 만약에 좀 적극적인 투자자 지금 시장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계좌 방치 못 하겠다. K증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계좌 듣고 이거 가지고 내가 ABCD가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물 타고 조금씩 보강하고 이거 K증시가 해주나요? 물탄 당신들에게 앞으로 선물을 이렇게 하면서 쫙 올라가면서 해주나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는 계좌를 종목들이 이렇게 해서 딱 꽉 갖고 있다. 물 타지 마세요. 타지 마시고 여기서 차라리 종목들을 덜어내세요. 30% 덜어내서 아프지만 내 이 아픔을 다른 전략으로 해서 승화시키리 하면서 이렇게 만들면 이걸 가지고 30%씩 다 덜어냅니다. 예, 잘라낸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하셔야 되느냐? 종목 장세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거기 시장에 맞는 그때 종목들 거기다 그냥 뭐 그래 시장이 벌어지는데 나도 한번 고개 드밀어 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조금 공부하신 다음에 같이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단 물리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요 잘라낸 거는 소중한 돈이야. 나중에 만약에 시장이 안정되면 이쪽으로 다시 가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쪽을 계속 붙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좀 덜 소외가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나중에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하겠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주셔야 그 다음에 시장에 딱 맞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 장세 여러분들 따라가야겠죠. 지금의 어떤 섹터가 강하고 어떤 쪽이 좋은지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서 계속 또 들이미는 겁니다. 약간 K증시는 또 하나 목표 주는 게 하나가 그나마 고마운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아이디어가 맞으면 예, 아주 크게 줍니다. 그럼 아이디어를 찾아갈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저희는 상상을 좀 해야 됩니다. 상상을 가지고 이런 쪽이 움직였어. 그럼 다음엔 이런 쪽이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상들을 좀 펼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갔는데 소프트웨어는 잠깐 보자. 저기는 그 소프트웨어들 안에 뭐가 있지? 찾아보시고 쭉 보게 되면 그냥 뭐 문서 아니면 플랫폼 뭐 이런 쭉 운영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도 저쪽이네? 게임 관련돼서 쭉 찾아보시고 근데 게임은 지금 요즘에 그냥 일반적인 게임보다도 게임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XR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나오게 되면 게임도 이걸 쓰면서 하기 시작하겠네? 그럼 그런 게임들과 뭐가 있을까? 찾아가게 되면은 이런 쪽도 소프트웨어 쪽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 쪽을 확장시켜가는 과정이겠죠.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훈련보다도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시장에서도 좋고 그런 다음에 또 쭉 보게 되면 오늘 시국가 종목들 찾아보는 겁니다. 시국가가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 보시면서 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또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 쉴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요. 그런 쪽에서 이거는 계속 찾아다녀야 될 것 같고 전력기기 화장품 쪽 이쪽은 아마 여전히 실적 좋기 때문에 흐름들 맞춰가면서 근데 절대 위로 사지 마세요. 이건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약간 출렁출렁 나왔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빵 떴을 때 그다음에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다시 보고 이런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중국 관련주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철강화학 쪽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목에 찼다고 봅니다. 쫙 빠졌다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목에 찬 것들 생각하고 있고 금융주 쪽 이쪽은 뭐 은행 쪽 관심이 없는데 물론 배당 2번 준다 와 몰려가는 기관들 때문에 덕분에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 끝나게 되면 또 그들 와 하고 답할 겁니다. 이런 뭐 그런데 증권주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증권주는 약간 자사주 매입과 주주가치 쪽을 좀 바꾸기 시작하면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런 건 한번 따라가 봐도 되나 싶긴 한데 근데 금융주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거에 맞게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장의 또 어떤 유동성 그리고 또 금리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고 움직이는 게 증권주이기 때문에 일단 출발해서 그냥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자리들 보시면서 대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고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증권주가 더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쪽은 보시게 되면은
기사회생으로 살았습니다. 네, 그런 악재투성이 쪽에서 자리 잃은 자리 한번 볼까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올라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 저는 BM을 더 노렸던 자리고, 예, 이렇게 극한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리들, 이렇게 모여서 들어가는 자리들,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들어올 때는 한 번쯤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노렸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주문 넣는데 저는 500원 차이로 그냥 훅 갔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지만 반등 나올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극한으로 갈 때는 아무리 악재가 나오고 뭐 큰 게 터진다고 하더라도 약간 밑으로 축 처진다. 이거는 절의 찬스로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쪽이 나왔고 앞으로 변화를 볼게요. 지난 건 뭐 다 필요 없고요. 앞으로 변화. 그러면은 지금 워낙 많이 하락했던 이제 P가 횡보만 나와도 주가는 반등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P와 Q에서 메탈 가격부터 리튬 가격 같은 경우가 더 이상 빠지지만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적자가 개선되는 걸로 보이죠. P만 멈추거나 약간 올라와도 이거는 이렇게 반이 나옵니다. 그러면 휴 살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Q가 본격적으로 올라와야 그러니까 성장주는 P와 Q가 동반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P와 Q가 동반적으로 다 하락하다 보니까 무참하게 하락했죠. 그러면 P가 올라오는 것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슬며시 이렇게 즈윽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싸게 샀던 거는 또 자리 보고 또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왔다 갔다 이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더 크게는 하락하는 것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될 겁니다. 그런 걸 약간 트레이드 관점적으로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 Q가 확대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추세 턴이 이렇게 구상이 될 겁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얘기하기로는 상반기도 여전히 어렵다. 근데 하반기부터 개선되면서 내년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Q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더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변화가 나올지를 체크하면서 아직까지는 올랐다 내렸다가 좀 반복될 때 그걸 가지고 좀 약간 잘 쳐내고 다시 사고 하는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딩 관점들 유념하시면서 또 여기서부터 쫙 간다. 이제 드디어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시장은 여전히 섹터와 관련된 쪽으로 계속 움직일 것 같고 거기 찾기가 계속 될 것 같고 이왕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 그중에서 소프트웨어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매매를 계속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보강시키기에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여기다가 들어온 거는 이번에 갤럭시 글라스 뭐 비전 프로 거기다가 다 들어오면서 새로운 XR 기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또 보완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중심 또 새로운 기기가 중심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 저희는 찾고 거기서 뭔가 될 수 있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종목은 8.15 모니터 장 시작 전 네, 이런 데서 계속 또 언급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장 내용들 조금 짧게 제 스케줄상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중요한 메시지들은 다 전 담겼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시장 1월 달에 너무 힘들고 짜증나서 못 따라가겠어. 그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또 시장 변화가 나오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바뀌는 게 시장입니다. 시장의 얼굴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얼굴에 맞게 또 이렇게 같이 봐주고 그 얼굴이 이 얼굴인가 이렇게 봐주면서 계속 관심을 쏟아주고 될 만한 것 찾아가는 게 저희 트레이더들의 숙명이다 생각하시고 거기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일단 그래도 노력을 해야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매매를 한 이상은 그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짧지만 강한 찐시황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